안녕하세요, 체어맨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제일 궁금해도 하시고 문의도 가장 많이 주시는 오토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려고 여기 KT 프라자 여기 사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 오토휠이 다른 버전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타던 버전은 활동형 버전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컴팩트하고 좀 이제 레벨이나 상태가 좀 좋으신 분들이 타기에 유용한 정도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은 휠체어였다면, 요번에 새로 나온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일반형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발판도 따로 열리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픈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착석하시거나 기립을 하실 때 충분히 발을 디디실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바뀐 건 여기 브레이크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활동형이라고 나와 있던 휠체어는 이제 시저 브레이크라고 해요. 이거를 가위 타입의 브레이크인데 옆으로 잠그는 타입으로 락을 걸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는 푸시락이에요. 밀어서 잠그고 당겨서 풀고, 요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더 편리하기는 해요. 예, 손에 그립도 더 잘 잡히고, 잠가 놓으신 상태에서 옮겨 앉으시거나 뭐 하다가 여기 간섭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얘는 이게 당겨서 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앉으실 때 간섭이 많이 안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잠그시면 또 풀었다 잠궜다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휠체어에 앉거나 일어나실 때 무조건 수동 브레이크 락은 걸려 있어야 돼요. 전동 브레이크 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동 브레이크는 완전히 수동 브레이크처럼 잡아놓고 있지 않아요. 밀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고 내리시려면 무조건 브레이크는 꼭 잠가 놓으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일반형은 이 팔걸이 패드 타입이에요. 패드가 생겼어요. 고무로 재질로 된 패드인데 나름대로 쿠션감도 좀 있고요. 기존의 활동형은 보시면은 동그란 타입이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기대시게 되면 좀 팔이 좀 아프거나 좀 불편하신, 그리고 저 폼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폼은 아니었어서 숨이 금방 죽거나 잘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폼인데, 그에 비해서 얘네들은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이런 상태의 팔걸이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겠지만 등받이 높이가 달라요. 활동형은 등받이 높이가 좀 낮죠. 예, 거기에 반해서 일반형은 등받이 높이가 기본 세팅 자체가 일단 좀 더 높아졌고요. 여기서 원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등받이를 높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손잡이 같은 경우도 여기 뒤에 레바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바가 있습니다. 이 레바만 돌리시게 되면 높낮이가 더 조절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실 때 허리를 숙이거나 힘들지 않게 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동이니까 왜 밀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동으로 타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는 보호자가 도와주거나 뭐 밀어주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게 좀 더 유리하니까 그런 점들이 좀 많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바뀐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반형, 활동형하고 일반형하고를 보셨을 때 나는 이게 더 편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 수동 휠체어나 일반적인 활동형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하지 보행이 전혀 안 되셔서 휠체어를 내 다리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보다도 저런 활동형으로 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 더 편하실 거예요. 회전 반경도 훨씬 적을 거고 차량 크기 자체도 얘가 더 적을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행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겸해서 타시기에는 훨씬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가격이 좀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299만 원에 판매하던 제품들은 전부 다 단종이 됐습니다. 이제 100대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오토휠 활동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소비자 가격이 369만 원, 369만 원에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389만 원에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트가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뭐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소진되기 전에 빨리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뭐 어쨌든 일단 100대는 전부 다 소진이 된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이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여기 담당자 차장님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금액이 올라간 거는 사실은 이 금액이 맞아요. 이 휠체어는 이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처음에 100대를 시범적으로 판매했던 거를 그거를 KT 쪽에서는 약간 이제 손해를 봐가면서 홍보를 겸해서 제품을 널리 알리자라고 해서 했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사실 이 가격이 맞는데, 그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 가격이 되니까 좀 억울한 생각도 많이 드시고, 왜 제품 같은 건데 왜 비싸졌어?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게 뭐였냐면 활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장 36개월까지 활부가 가능해요. 36개월이면 3년 동안 나눠 내실 건데, 지금 저 활동형에 한해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형에 한해서도 추후에 아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활동형에 대한 것들만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면, 월에 10만 9천 원이에요. 10만 9천 원씩을 내시면 36개월 동안 납입을 하시면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목돈 들이지 않고, 물론 이제 뭐 돈이 비용적으로는 활부로 하게 되면 더 비용을 내는 거는 있지만, 뭐 이자가 더 붙는 거니까요. 무이자는 아니에요. 이자가 붙어서 돈을 더 내는 건 있지만, 대신에 나누어서 납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 하실 수 있어서, 나 목돈이 없어서 내가 긁으면 당장 다 내고 살 돈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달달이 나눠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구매해서 이용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좋은 상태, 지금 활동용으로 해서 이런 금융 프로그램으로 해서 10만 9천 원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나온 버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반형도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선점들이 많이 좋아졌고, 저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팔걸이 패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기 기대면서 이렇게 해서 조이스틱을 컨트롤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둥그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맞게끔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후에는 뭐 키트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뭐 이제 오토복의 M1이라는 스타트 M1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결합하는 것도 얘기가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KT 쪽에서는 선착순 한 20분인가? 잠시만요. 제가 조금 볼게요. 지금 선착순 20분인가 10분인가 그분들한테 M1에 장착하실 수 있는 키트를 무상 제공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키트가 제공이 되면 20분이네요. 20분에 한해서. 그러면 내가 이 휠체어를 사면 M1에 장착할 수 있는 키트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20분에 한해서. 그것도 선착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상태의 휠체어를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좀 불편해지시면 M1만 따로 하는데 구매를 하시면, M1은 48만 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도 가능한 휠체어예요. 거기다가 키트가 가지고 계시면 그냥 키트 껴서 오토휠 키트를 바로 옮겨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M1에다가도 장착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크게 몇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 주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건 제가 주행을 하면서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서 다시 보시죠. 일단은 제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일반형 모델을 탔는데 바뀐 점이 조금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F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속도가 5단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서는 이게 F2를 누르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3단이 맥심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F2를 누르면 4단, 5단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왔던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모드는 좀 천천히 가요. 슬로우 천천히 가는데, 얘가 부스터 모드가 있어요. F2를 누르게 되면 블루투스가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나가는 힘이 좀 달라집니다. 속도도 좀 달라지고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이내믹하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 모드가 새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형이나 일반형 다 마찬가지인데 이 모드가 기존의 모드에서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차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 경사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토1 같은 경우는 모터가 300W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경사로 정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경사로 잘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마침 요 코스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얼마나 힘이 좋아서 잘 차고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가실 때는 앞으로 숙이셔야 돼요. 일반형이든 활동형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앞으로 숙이지 않으시면 뒤로 넘어가요. 보조바퀴가 있긴 하지만 이 각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 1단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가볼게요. 멈췄다가, 네, 지금 브레이크는 전동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할 때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죠. 네, 지금 제 1단으로 와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힘으로 편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힘에서만큼은 다른 어느 모델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오토1만의 특징은 이런 공간에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조이스틱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어려움이 있는데, 얘는 바로 이 조이스틱에 위에 탱크 턴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 회전이 바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와 역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숙이시면 안 되고 뒤로 좀 기대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속도는 가장 낮은 게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브레이크라는 게 같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조이스틱을 놔도 제동이 걸려요. 이거는 전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다는 얘기라서 여기를 조심히 가시려면 속도를 최대한 조그맣게, 속도를 최대한 낮게 하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정감 있게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힘이 좋다라는 걸 타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르막길 경사각이 어느 정도 있는데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정도 경사에서 멈췄을 때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건 이 전동에서 브레이크가 확실히 잡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재출발을 할 때는 평지에서 출발을 해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게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힘이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없게 부드럽게 앞으로 그냥 굴러갔었어요. 내려올 때도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 속도만 잘 조절하시면 안정감 있게 쭉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적응만 되시면 충분히 어느 오르막길이나 경사고가 있더라도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문의 많이 주셨던 거,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의 경사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문의하시는 분 계신데 이론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재원상으로 충분히 차고 넘치는 힘이에요. 말해서 가지고 있어요. 300W짜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대신에 타시는 분들의 스킬에 좀 필요를 해요. 아무리 힘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무게중심점이 넘어가면은 각도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뒤로 기대면서 오르막길 올라가시려고 하면 당연히 무게중심점이 넘어가니까 뒤로 전도가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모터의 힘하고는 다른 문제라서 그럴 때는 앞으로 좀 수그리시면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쏠리면서 올라가시는 게 맞고요. 내려오실 때는 뒤로 좀 누우시면서 무게중심을 뒤로 빼시면서 내려오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시면 좀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바뀌었다라고 제일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부스터 모드가 생겼다는 거. 기존에 반응 속도가 이거 너무 늦어, 나는 좀 빠릇빠릇하게 바로바로 즉각 반응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스터 모드만 하나 누르시면 반응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도 있고 운동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오토1에 대해서 새로 나온 버전이죠. 새로 나온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요 버전에 대한 성능과 기능 플러스 아까 금융 프로그램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오토1에 기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억울해하거나 너무 그때 살 거리라고 후회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품이 그만큼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가 좀 더 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제품이 그 정도 가격이었던 거였고, 이제는 이 제품이 이 정도의 가격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음번에 또 다른 버전이 나오거나 또 변화가 있는 다른 뭐가 생기면 그때 맞춰서 또 계속 업그레이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